자, 얘들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점의 평행 이동 한번 해봤었지? 점은 순서상, 그리고 도형은 x, y로 구성된 등식. 점을 이동하든 도형을 이동하든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좌우 상하로만 움직이는 거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두 개의 대상을 움직이는 거야. 점의 평행 이동은 우리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고, 도형의 이동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는다.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다면 자, 이거 플러스라고 보는 거야.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을 한다. 자, 예제 하나 좀 봐보면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함수지. 자,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식에 있었던 이 x와 y 대신에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는다 이거야. 빼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 자, 따라올 수 있지. 자, 그리고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3.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이 식은 함수를 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2,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3. 부호 반대로 넣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여 있는 식에서 거꾸로 해석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구나. 아, 도형의 이동인데 그럼 부호 반대였지. y 대신에 y 빼기 3. 부호 반대니까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구나. 자, 그래서 몇 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 함수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칸, y축의 방향으로 4칸. 자, x, y. 자, 이 두 개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x 대신에 부호 반대로. 나머지 다 그대로 이 y 대신에 부호 반대로. 자, 정리는 끝까지 해주세요. 자, 원도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 이 x와 y 대신에 x축의 방향으로 9칸이니까 부호 마이너스 9.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줘야 돼. 그리고 이 y 대신에도 y 플러스 1. 자,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쪽에다 정리할까?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원을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여 보면 원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2였다면 이동을 한 최종적인 원의 반지름도 그대로 2다. 제곱하니까 4인 거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거 꼭 체크를 하자. 자, 하나 더. 자, 포물선을 움직이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x 플러스 3. 자, 제곱이 있으면 제곱까지 그대로 다 똑같이 써주는 거야. 그리고 y축으로 5만큼. y 대신에 마이너스 5만큼. 자, 됐죠? 자, 이제 밑에는 조금 해석을 하라는 부분이네. 자, 평행 이동에 의해. 자, 이 부분은 늘 해석이에요. 어떤 평행 이동을 했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점이네. 점이. 자, 그러면 점에서는 그냥 그대로 더했기 때문에 얘는 어떤 평행 이동을 한 거냐면 x축으로 왼쪽으로 5칸, y축으로 플러스 4칸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그대로 얘처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움직여 보라는 뜻이야. 그런데 움직이고자 하는 얘가 대상이 함수잖아. 함수를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쓰니까 저기 있는 x 대신에 x 플러스 5점,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다음처럼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또 이거 다 정리해야 돼, 끝까지. 여기 15 빼기 8 그리고 빼기 1까지. 15 빼기 8 빼기 1이니까요. 여기 6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이 문제들은 넘어가고요. 자, 해석하는 거 하나 더 해볼까? 도형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들어갔다는 거는 플러스 상수. 얘네 평행 이동이 들어갔다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문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다는 거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대상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움직이세요. 다음처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평행 이동이고 이제 대칭 이동해 볼게.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건 접었다 피는 건데 대칭 이동에는 크게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다고 했어. 일단 선대칭은요, 어떤 점을 이 선에 접었다 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접었다 피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하면서 정확하게 2등분이 돼. 그래서 1로 이동되는 이 새로운 점을 찾으라는 거고, 점대칭은 자, 점이 기준이야. 얘가 어떤 점을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하라는 거는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 거리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새로운 점으로 이동을 시켜보고 그때 이 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었어? 연장선을 그렸을 때 2등분. 이 대칭의 중심이 중점이 된다는 특징이 있네. 자, 이거 꼭 기억하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대상을 점부터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X축에 대해서 이 점을 기준선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1로 이동이 되는데 접었다 피면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높낮이가 변하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다시 X축에 접으면 높낮이가 변하는구나. Y의 부호가 변하는구나. Y축에 대해서 접으면 얘가 좌우가 변하는 거죠. 좌우를 담당하는 건 X좌표야. X좌표의 부호가 변한다. 자, 그리고 원점 대칭은요. 점대칭이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렸을 때 중점으로 이동이 되는데 앞에서 배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번 조합해 보면 얘를 X축에 먼저 접어. 일로 이동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를 또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번에는 X의 부호만 변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축, Y축 대칭을 동시에 한 거야. 그렇다 보니 이 두 개의 좌표의 부호가 모두 다 변한다. 자, 그리고 직선 y 콜 x. 자, y 콜 x는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지. 우리 탄젠트 45 이런 것도 배웠어. 자, x, y를 여기에 접었다 피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y, x가 된다. 자, 부호가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했어? x자리 대신에 y자리 대신에 x가 들어갔죠. 왜 그런지 옆에다가 한번 자세하게 더 그려볼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3,1 이렇게 점을 표시해 볼게요. 3,1. 자, 이 점을 이쪽으로 이제 이동시켜 볼 거야. 대칭 이동. 자, 그랬을 때 하나의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이 사각형. 자, 제가 3,1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로 길이가 3이고 세로 길이가 1이라는 거지. 그런데 얘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저부터 피면 이제 이런 도형이 될 건데 이런 도형이 될 거예요. 축까지 날라가 버렸네. 그러면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세로가 되고 세로의 길이가 여기 가로의 길이가 되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1,3 이렇게 변하는 거죠. 1,3 3,1이 1,3이 됐어요. x좌표가 y로 y좌표가 x로 부호는 그대로지만 자리가 바뀐다. 자리가 바뀐다. 자, 옆에다가 하나 더 필기합시다. y 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음수죠. 예를 들어서 얘도 똑같이 해볼까? 여기 3,1 자,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자, 얘를 그러면 쭉 접었다 피면 자, 여길로 이동이 될 건데 자, 이렇게 되겠죠. 가로가 3, 세로가 1, 가로가 여기 1, 3. 그러면 이 점의
이동되는 이 점의 좌표는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될 테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새로운 점의 좌표는 한 칸, 세 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좀 일반화 시켜서 쓰면 얘를 x, y라고 쓴다면 둘의 자리가 변하면서 부호까지 같이 변했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x, y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된다. 자, 요거 꼭 필기해 주세요. 옆에다가.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니까 몇 개 연습을 빨리 해봅시다. 자, x축 대칭, x축, 아유, 잘못 그렸죠. x축 대칭. 높이가 변한다 이 소리예요. y의 부호가 반대로. y축 대칭, 좌우가 변하죠. x의 부호가 반대로. 원점 대칭, 둘 다 변한다. y 이퀄 x의 대칭, 자리가 바뀐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형을 이동시켜 볼 거야. 앞에서는 점을 대칭 이동시켜 봤다면 이번에는 도형. 물론 자체 방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뭐 외우는 방법은 점이랑 동일해요. x축 대칭 높낮이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식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 y축 대칭 x좌표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바뀐 식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자. 원점 대칭 둘 다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둘 다 부호를 바꿔주자. y 이퀄 x 대칭 자리가 바뀌더라. 밑에 또 참고로 하나 더 있네요. 이 부분도 꼭 정리를 해주세요. y 이퀄 마이너스 x 대칭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자리, 부호 둘 다.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함수의 식을 보다 보면 주로 뭐 y는 x제곱처럼 이런 식으로 y는 f의 x의 꼴로 쓰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꼴로 쓰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을 때 만약에 x축 대칭 시킨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아까 높낮이가 바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정리까지 해주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 요거는 좀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x축에 대해서 접어. 아래로 블록이 위로 블록으로 변하는데 이 값을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꾸는 거구나. 다 전체를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구나. 여기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었다면 다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구나. x축 대칭을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얘를 y축 대칭을 한다. 그럼 아까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식에서 x 대신에 이 x 대신에 뭘 쓴다고 했죠? 마이너스 x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자, 원점 대칭은 둘 다. 그리고 얘 있죠?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기존의 식에서 y 대신에 x, x 대신에 y를 써준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몇 개 한번 해봅시다. x축 대칭. 다음 같은 식.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나머지는 그대로죠. 근데 식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안 되고 다 y는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끝까지 해주세요. 그럼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한다. 자, 근데 식을 이렇게 쓰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거듭 제곱 안에서는 부호를 반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 부호 반대로. 이거 전개 하나, 이거 전개 하나 결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 자,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문제들은 간단하니까요. 가볍게 뭐 정리를 해보고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설명이 더 남았네.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아까 여기 대칭의 중심 a, b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 이 점 x, y라고 하는 점을 책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을요, 이 중심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면 점 대칭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으로 이동이 된다고 했었죠. 이 새로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이 파란색으로 된 이 점.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해. 얘를 x, 뉴, y, 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둘은 거리가 똑같다. 얘가 중점이다. 자, 중점 어떻게 구하냐면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x 더하기 x 뉴 나누기 2. 이렇게 구한 중점이 a, b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두 개의 좌표가 똑같다면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자, 이 식에다가 2배 하고 x까지 빼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뉴니까 자, 여기 2배 2에 2에서 x까지 넘어가면 빠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y 좌표도 얘랑 같아야 되니까 2배 해주고 y 넘겨주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x 뉴, y 뉴는 어떻게 된다? 2a 빼기 x, 2b 빼기 y가 된다. 여러분들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중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구나. 그것만 알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방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식만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이 식은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요, 지금은 점을 이동시켜 봤지만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도 마찬가지로 x좌표 대신에 2a 빼기 x를 y좌표 대신에 2b 빼기 y를 넣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사실 아직 이 부분을 안 배워봤는데 도형을 점 대칭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이 점에 대해서 이게 중심이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점을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시키고 또 이 거리도 쭉 연장해서 이 거리랑 똑같은 거리만큼 얘도 쭉 똑같은 거리만큼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동을 시켜야 돼.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경계가 되는 세 점만 옮긴 다음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점이 점대칭이 된 거야. 근데 사실 이 점대칭은 회전으로 생각을 하면 몇 도 돌리는 거냐면요.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이 도형을 여기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키면 반대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점대칭은 회전으로 생각하면 180도 회전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요거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복잡하게 문자 가지고 하지 말고 1398번 이 예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좀 비스듬히 그릴게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 이게 중심이야. 이렇게 있는데 내가 P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이 빨간색 선에 접었다 피면 어떻게 이동이 되냐 얘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앞에서 물론 선대칭 했지만 앞에서는 선이 x축, y축, y 콜 x, y 콜 마이너스 x 뭔가 되게 다 간단한 거였지. 근데 얘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있는 직선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접었다 펴지면 1로 이동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 좌표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일단 이 그림에서 특징을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부터 P니까 여기가 수직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수직한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에 있네. 중점.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지금 얘를 P, Q라고 썼네요. 책처럼 써볼게. 이 PQ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확인한 것처럼 얘가 수직하는구나. 그리고 중점이 여기 있구나.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쓸 때도 중점 조건. 두 번째 수직 조건. 중점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중점 M. 자, M은 X좌표끼리 더하고요.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3x 빼기 y 빼기 4는 0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뭐였어요? 선대칭 중심, 선대칭 되는 점이지. 그러니까 중점은 어떤 점을 이동시키더라도 이 둘의 중점은 항상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선 위에 있으면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자, 양변에 2씩 곱해서 좀씩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럼 여기 8이 되겠네. 여기 8이 돼요. 두 배씩 했으니까. Q 이렇게 3개 더하면 마이너스 9는 0. 자, 1번 하나의 힌트 중점 요건.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 두 개의 직선이 수직한다. 자, 수직한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걸 식으로 쓸 거야. 자, 먼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냐면 y는 3x이기 때문에 제 기울기 3이죠. 그리고 p, q와 마이너스 1, 2를 연결한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자,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거.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3이죠.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자, 얘를 정리를 합시다. p 플러스 1분의 q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마이너스 여기다 줄까? 자, 두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p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6. q는 1로 넘기면 마이너스 7. 이게 두 번째 조건. 자, 아까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하면 PQ를 계산할 수가 있겠지. 선생님은 이 식에다가 3배를 해서 바로 밑에다 써볼게. 3P 3배 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가감 빼면 그러면 Q는 마이너스 3이 되고 P의 값은 이 식에다 대입하면 P 마이너스 9 빼기 7 9죠 9. 그래서 P는 2. P는 2. 그럼 P, Q라고 하는 거는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하나 더 연습을 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처음 얘를 여기에 접었다 피면 자, 그냥 이 상황을 대략적으로 한번 표현을 하고선 시작을 합시다. 이 점 P 9, 마이너스 8 접었다 펴 그러면 이렇게 이 점으로 이동이 될 건데 여기에 있는 x와 y를 구하고 싶다. 얘의 중점 여기 그리고 또 수직도 하네. 그래서
중점 조건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합시다. 중점 조건 그리고 수직 조건. 자, 중점 조건 먼저 m을 구합시다. m은 두 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 그런데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 이 직선 위에 있죠? 그럼 직선에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의 2배를 해서 식을 정리합시다. x 더하기 9 빼기 2y 여기가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없어지네요. 그리고 수직 조건, 지금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색깔 좀 바꿀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 기준선의 기울기는 2y는, 자, 얘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y는 x 빼기 10이니까 기울기는 2로 나눠주면 2분의 1이고요.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이 두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x 빼기 9분의 y 플러스 8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이 곱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x 빼기 y는 뭐 다 이쪽으로 넘겨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두 식을 연립을 하는데 대입법을 씁시다. x는 2y, x자리에다 2y 쓰면 마이너스 4y 빼기 y 더하기 10은 0이기 때문에 y는 2죠. y가 2면 x는 4가 되고,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싶은 좌표는 4,2다. 여기 4,2다. 앞에서는 뭐 p, q라고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문자로 사용하면 되고요. 어쨌든 두 조건은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이용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자. 자, 그래서 몇 개의 문제를 좀 같이 해볼 건데요. 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굉장히 좀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 B 플러스 문제만 몇 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409번. 자, 이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더니 원에 접했다. 그럼 접선이 됐다는 뜻이죠.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평행 이동에서는 부호를 반대로 쓰는 거죠. y 대신에 y 플러스 3,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2. 식을 쭉 정리를 하니까 x 마이너스 y 3도 저쪽으로 넘기면 k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옮겨지는 직선이 되는데, 얘가 원이랑 접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있죠?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D는 R과 같다. 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냐면 0,0이죠? 반지름은 루트 2고, 자, 그러면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루트에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0,0 대입하면 K 빼기 5만 남죠? 이게 반지름 루트 2가 돼야 된다. 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절대값 K 빼기 5가 2가 되기 때문에 K 빼기 5는 2 또는 K 빼기 5는 마이너스가 2가 될 거야. K는 7, K는 3. 이렇게 그래서 K의 값이 2개 나올 수 있네요. 자, 꼭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자, 선생님 오늘 좀 원 위주로 풀어줄 거야. 원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더니 다음 원이 됐습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이죠. 그런데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원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쓰기보다는 표준형으로 좀 바꿔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먼저 일단 어떤 이동을 하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저기에 있는 원이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이 1이에요. 이 원을 쑥 이동을 했더니 어디로 변했냐? 중심이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으로 변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원이 이 원으로 변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냐? 라고 물었을 때 물론 함수의 이동이지만 이거는 당연히 원은 함수예요. 하지만 함수의 이동 대신에 여기 원의 중심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원의 평행 이동은 원의 중심을 추적한다. 기존에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점이죠. 이 점이 마이너스 5,1로 움직였다면 어떻게 이동한 거냐. 여기서 생각을 하자 이거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로 돼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왜? 점은 그대로 더하는 거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다음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알겠죠? 새로운 접근 하나 좀 가르쳐 준 거야. 만약에 이거를 그냥 도형의 이동으로 해석을 하는 친구는 너무 순진하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 풀 때, 이 x 대신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선생님이 부호 반대로 쓰라고 했었지. 이렇게.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y 대신에 그러면 부호 반대로 y 빼기 b라고 쓰고 나머지 그대로 쓰라고 했었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동시킨 식이 얘고 얘가 곧 이렇게 식이 같으니까 이 두 개가 같겠구나. 이렇게 해서 상하 이거 비교해서 A, B 찾는 건데 이렇게 찾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물론 못 찾을 식은 아니에요. 왜? 밑에 우리가 식 변형해 놓은 거 있으니까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식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자리가 5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4구나. 또 이 자리 마이너스 B 빼기 4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냐?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원의 중심을 추적하는 방법. 알겠지? 원을 원으로 움직일 때. 바로 옆에 또 똑같은 문제 있네. 풀고 넘어가자. 다음 원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얘의 평행 이동에 의해 해석하라는 거예요. 탁 보니까 반지름 똑같아. 크게 안 변했다 이거죠. 중심만 추적하자 이거죠. 마이너스 2,9인 원을 8, 마이너스 3으로 움직였으니까 점을 추적한 거예요. 점. 이거는 x축으로 10칸 더하는 거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2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구나. x축으로 10칸, y축으로 마이너스 12 평행 이동. 그대로 얘를 x축으로 10칸, y축으로 마이너스 12만큼 움직이세요.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점이다 이거야. 점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점은 그대로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지. 자, 포물선. 여기도 중요. 원이랑 똑같아요. 그럼 포물선이 포물선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럼 포물선은 특징 있는 점이 뭐가 있어? 꼭지점이 있죠.
그래서 포물선의 이동은, 자, 여기도 씁시다. 포물선의 이동은 꼭지점을 추적하자. 그리고 포물선을 평행 이동했을 때는 당연히 모양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2차 함수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였냐면 얘였죠. A. 이게 모양에 영향을 주는 요소야, 모양.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x제곱의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이 두 개 한번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다음 포물선을, 자, 여기 포물선이 하나 있어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딱 만듭시다. 4 필요하고 빼주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면 제가 이렇게 된다네. n을 구하세요. 자, 선생님이 일단 설명했었던 내용 하나만 짚고 가자. 아, 평행 이동했으니까 모양이 안 바뀌어. 1x제곱이 1x제곱. 그리고 꼭지점이 원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m이었는데, 그러면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되면 얘 점이죠. 그대로 가는 거지. 더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바뀐 이 새로운 포물선의 꼭지점이 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식은 m이 되고 요거를 전개한 게 얘가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물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네요. 그냥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대입을 해도 요거는 무관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사실 선생님의 소개한 방법이 더 많이 이용이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정의대로 해보면 얘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부반대죠.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죠. 모든 자리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한 식이 얘예요.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n, m 찾아줄 수 있겠네. 자,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 몇 가지 좀 해볼게요. 어떤 점을 해볼까? 자, 우리 1420번 한번 해볼까? 1,2가 있어요.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한다. 여기죠.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y꼴 x에 대해서 다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 처음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를 y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부호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p, 이 점을 r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r, p, q, r 여기 그려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자, 복잡하지 않으니까 밑변 예로 보면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4칸이죠.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되죠. 이 점의 x좌표 2고 이 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여기가 2고 1이니까 여기는 한 칸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넓이는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자, 1422번 A, B를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이 2, 4분면 위에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어요.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y축에 여기 y축이죠. 여기다 접었더니 2, 4분면 위에 갔다. 그럼 그 전에는 여기 있었다는 거죠. a, b가. 그럼 이 소리는 뭐야? a의 부호도 양수, b의 부호도 양수였다. 그래서 요점 부호 찾아서 원점 대칭하면 얘를 원점 대칭하면요. x좌표, y좌표 부호가 다 바뀌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 부호를 판단을 해서 몇 사분면인지 찾아보세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자, 그리고 1426번에 보면 이 문제 볼게요. 1426번. 다음 직선을 여기에 대칭 이동을 한다. 자, 그리고 그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부르겠다. 자,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좌표, y좌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x 대신에는 y, 이 y 대신에는 x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 식을 x부터 쓸게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얘가 문제에서 얘와 수직입니다. 둘이 수직. 자, 얘들아, 두 개가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이 -1이라고 하는 건 알고 다닐 거야. 그런데 이 식에서 기울기 찾으려면 굉장히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식의 형태가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수직한다는 조건은요.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x 개수 간의 곱과 여기 y 개수 간의 곱이 0이 된다. 이게 바로 수직한다는 말이랑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빠르게 보여볼게. 자, 얘 기울기 y에 대해서 정리하면 -b분의 a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b'분의 a' 기울기 얘가 수직해서 -1이 되려면 bb'분의 aa'이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항해주면 결국에 aa' 더하기 bb' 이 0이다 라고 하는 조건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도 좀 하나 외우고 다니자. 항상 -1만 쓰지 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개수 간의 곱의 합이 0이 된다. 바로 써봅시다. 여기 3, 여기 2죠. 둘이 곱하면 6, 그리고 여기 k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k. 그럼 둘이 곱하면 음수가 되고 얘가 0이 된다. 자, 식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고 보 반대로 바꿔주면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이 문제 풀면 k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냥 한만 구하세요. 그래서 한만 구하세요. 근각예수의 관계 이용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보 바뀌어야 되죠. 모르는 친구들 마이너스 a분의 b 개수 요거 이용해서 풀면 되고 자, 얘를 원점 대칭 시켰더니 여기에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과 같다. 요 관계 이용해서 미지수 해결해 주고요. 자, 그리고 1430번 한번 볼게. 자, 이 원을 x축에 대칭 이동하고 y축에 대칭 이동한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두 개죠. x축에 대칭한 원 1번, y축에 대칭한 원 2번. 이 두 개의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원 빼기 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자, 한 가지 좀 팁인데 여기에서 x축에 대칭한 원을 계산을 할 때는 높낮이가 바뀌니까 당연히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할 건데 이때 대입을 하다 보면 대입을 해야 되는 장소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원을 평행 이동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이렇게 풀어져 있는 형태로 쓰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해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원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Y의 뭐가 바뀌니까요. 원 1번은 이제 익숙한 친구는 쓰면서 바로 이 부분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원 2번은 Y축 대칭시키면 X좌표의 보호가 반대로 바뀌죠. 이것도 쓰면서 미리 보호 바꿔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 이렇게 돼서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의 원을 빼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뭐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431번이요. 다음 원을 y = x에 대칭 이동하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원을 그렸더니 이 원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물론 이 두 점은요. 뭐가 되냐면 x절편이 돼요. x절편. 이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y가 0일 때의 x값이죠. 그래서 y에다 0을 넣고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실제로 진짜 여기에 있는 x좌표 두 개가 계산이 될 거고 안 나오면 근해 공식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거리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풀고 싶은 친구는 이 원에서 두 점을 잡고 이렇게 연결한 거는 결국에 현이에요.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현의 길이는요. 이 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이등변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한 변 계산해서 2배 이렇게 찾는 거였지.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이 원의 중심은 찾을 테니까 결국에는 이 x축과 이 원의 중심 간의 거리라고 한다는 거는 이 점의 y 좌표가 될 거야. 왜? 얼마만큼 올라갔냐.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점의 y좌표로 대신이 될 거고 반지름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한쪽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이 길이가 계산이 되겠죠. 자,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좀 한번 풀어보고 자, 쌤이 보니까 너희가 다 조금 해볼 만한 문제인데 이 문제만 간단하게 또 하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원을 여기에 대칭시킨다 이런 거죠. 원이 있어요. 이 원을 이 점에 대칭시킨다. 이 원을 중심으로 쑥 사실은 이 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 건데 결국에 얘를 이쪽으로 180도 회전시키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의 중심 찾을 수 있겠죠? 자, 힌트만 주는 거야. 반지름도 찾을 수 있겠죠? 얘를 3,-1에 대해서 이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면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이 원의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대칭 이동되면 반지름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반지름은 처음이랑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만 찾아놓고 반지름은 그대로 이용해서 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 복잡한 식에다 뭘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해서 원의 중심 찾고 반지름은 그대로니까 새롭게 방정식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자, 뭐냐면 두 개의 점이요. 예를 들어서 -2,9, 4,15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이거 아까 선생님이 복잡하다고 한 부분이 있었지?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이용해서 풀었었던 문제. 아까랑 뭐가 다르냐? 아까는 사실은 이 식이 주어지고요. 이 점도 주어져. 그래서 이 점을 이 식에 대칭 이동한 얘 새로운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문제의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럼 얘가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어떤 식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야? 거꾸로 이 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용된 특징 두 가지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1번 중점 조건 이용했었죠. 2번 수직 조건 이용했었고. 자, 중점 조건은 여기에 중점 상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12인데 이 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 x좌표에다가 1 넣고 y좌표에다가 12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 A.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요. 이 두 점. x 증가량분의 4에서 빼기 2니까 6이 되겠고 15에서 9 빼면 6이죠.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 기울기랑 서로 곱한 게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어서 B는 13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좌표, 두 개의 미지수 해결할 수 있겠지. 조금 응용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선생님이 1445번까지 여기까지가 숙제야.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숙제한 거 질문 받고 진도를 더 나가 볼게요.